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6월 8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개인 택시 시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이번 주 개인 택시 시세 변화는 전주와 동일하게 변함없이 숨고르게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예.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전주와 동일하게 1억 1,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부산은 1억 원, 대구는 7천만 원, 소폭씩 오르던 상승세가 잠시 주춤해졌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물이 좀 딸리는 상태예요. 다음 주에는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1억 2,400만 원으로 이 거래 금액은 벌써 4개월째 이 금액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는 1억 4,300만 원. 광주도 핫하게 오르던 지역인데 요즘은 찾으시는 분들이 좀 뜸해진 거죠. 그래서 이 금액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대전은 1억 2,700만 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울산은 9,7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8,8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서울이나 인천은 큰 변화가 이제는 없네요. 지금은 거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인천 같은 경우에도 1억 2,400만 원을 유지한 게 지금 몇 달째 이 시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게 계절적 요인일까요? 아니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걸까요? 수요와 공급이 제일 큰 원인이죠. 안정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찾으시는 분도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 않고 그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대전은 왜 한 100만 원 정도 저번 주에 올랐다가 좀 빠진 상태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예,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매도 물량이 적고 매수자들이 꾸준히 몰렸는데 이제는 역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팔려고 하시던 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살려는 분들이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다음 주 전망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죠. 다음 주에도 다른 이 9개 도시에서 시세가 좀 오를 걸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구.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매물이 꾸준히 유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구만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네. 예.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모처럼 만에 74년생이신 분이 개인 택시 넘버를 사러 오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 사무실로 오지 않고 조합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일부러 확인을 하러 오신 거죠. 네. 갈산 상사가 조합의 지정업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합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본 사무실인 갈산 상사로 오셔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단적인 예로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그 지역의 서클의 회장님이시더라고. 그래갖고 인천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인데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제2의 직업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야. 여러 가지 이분도 사업을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나은 게 개인 택시라고 평가가 돼서 개인 택시를 구매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배드민턴을 가지고 서클을 운영하는 운영장이에요. 단체장인데 열심히 운동도 하고 사업이 좀 부진하니까는 개인 택시 쪽으로 치중하자 해서 개인 택시를 구입한 사례예요. 근데 지금 인천에 배드민턴이라는 서클이 있거든요. 네. 10몇 개 단체 15개인가 16개 정도 될 거예요. 그 단체에서 개인 택시 서클을 운영 중인데 마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천 개인 택시 서클을 운영하고 계시는 배드민턴 협회 회장님이 있어요. 네. 이분은 66년생인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신규 회원 모집을 해요. 같이 운동을 같이 하고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분을 많이 모집하는데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인천 같은 경우는 창립된 지가 1년, 2년 이제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초가 그렇게 확실히 잡혀지질 않았는데 이런 분이 오시면은 적극적으로 추천하려고 추천을 해줬는데 이 개인 택시 서클
배드민턴 회장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 거요. 내가 이분이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만면이 있고 그동안 수차례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하루에 얼마나 매출을 올립니까? 그랬더만 이 회장님 그러더라고. 저는 한 달에 800 정도 매출을 한다 그래요. 그래 차는 무슨 종류를 가지고 운행하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냐 딱 물어봤더만 이분은 그랜저 HG 그랜저 택시를 지금 운행하시는데 인천에서 이분이 참 아마 기록일 거예요. 택시 키로수가 90만 킬로를 탔더라고요. 야, 저도 놀랐어요. 이분한테 그래서 아니 90만 킬로 탄 택시가 지금도 잘 돌아갑니까? 그랬더만 2년 더 탈 생각이라고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기는 그랜저 HG를 사가지고 운행을 잘했는데 지금도 차 관리를 잘해가지고 2년 정도는 더 타야 차를 바꾸실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관리를 잘했으면은 90만 킬로를 탔는데도 2년을 더 탄다고 했는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운동과 택시를 같이 병행하시는데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거니 운동하면서도 그 시간대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아침 출근 시간에 나와가지고 출근 시간이 끝나면은 운동장으로 가는 거예요. 운동장에 가셔가지고 한두 시간 운동을 하고 점심 먹고 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그 자기 본인의 시간에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일도 더 잘하시더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대구에서 대구 이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67년생이신데 이분은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개인 택시 쪽이나 일반 사회체육에서도 굉장히 이름이 많으신 분이더라고. 이분 같은 경우는 법인 택시를 3년을 하시다가 개인 택시를 구입해가지고 26년 차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월 25일을 근무하시고 하루 18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신다 그래요. 그리고 월 평균은 45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신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과 개인 택시를 너무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시는 거야. 대구, 부산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부산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자예요. 2시간 43분 13초를 기록하셨다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국가대표 선수급이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 체력 관리도 잘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개인 택시같이 좋은 직업이 없다 그래요. 이분이 지금 26년 차인데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었고 본인은 본인 건강이 허락되는 한은 개인 택시를 늦게까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서 수차례 우승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운동과 개인 택시를 같이 병행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운동과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수익 면에서도 좀 다른 기사님보다도 좀 수익이 좀 월등하시더라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들이 많고. 예. 대표님 90만 킬로까지 탈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정비를 잘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정비를 이분 같은 경우는 일 끝나고 정비도 잘 하셨고 차 관리를 잘 하신 거죠. 택시라는 것은 다른 차종에 비해서 키로수를 좀 많이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은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이나 부동액 체크만 잘 해주셔도 엔진 수명은 좀 오래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앞부분에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74년생 그분요. 그분은 이제 64년생부터 74년생까지 해당되는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되는데 이런 분들이 요즘 매매 상사에 와서 개인 택시를 많이 구입하나요? 다른 사업으로 전향해서 다시 시작하기가 투자금에 대해서 보존이 안 되니까 그걸 많이 생각하고 개인 택시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개인 택시 쪽은 그래도 본인이 투자한 원금은 살아있잖아요. 만약에 그 돈 가지고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도 있어도
그것보다는 안전성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혼자 이러는 체계잖아요. 네. 다른 프랜차이즈라면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같이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본인 혼자만 고생해서 가족을 먹이 살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더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예. 대표님 이번 주에는 일부 개인 택시 조합에서 개인 택시 거래 가격을 정하거나 그다음에 조합을 통한 거래만 허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여기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사례가 좀 많죠. 지금도 많이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개인 택시 조합 지정 업체라고 해도 개인 택시 조합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인천도 개인 택시 조합에서 선정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모범업체로 해가지고 개인 택시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개인 택시 매매 금액에 대해서는 타치를 안 해요. 네. 최대한으로 시장 경제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그때 그 지역 시세에 맞게 흐름을 이어가야지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설정해서 본인 인기 위주로 개인 택시 조합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개인 택시 협회장이 본인 인기 위주로 금액에 맞지도 않는 높은 가격을 설정해가지고 얼마 이상 금액이라는 걸 설정하게 되면 그때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거죠. 네. 처음에 인천도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얼마 금액을 받아달라 해갖고 제시를 해가지고 매매상사 하시는 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시정 조치를 받아가지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에 맡겨가지고 지금 정책 단계에 있고 지금 지방 각 도시가 그런 데가 많아요. 개인 택시 지부장이라는 분들이 개인 택시 지부장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매매 알선을 하는데 그 자기네 지부에 와서 거래를 않게 되면은 그 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에 팔으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부에서 거래를 안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이익을 주는 거죠. 네. 개인 택시 조합 왔는데도 조합 자체도 안 받아주고 보험도 안 받아주고 여러 가지로 제약을 두는 거죠. 그 지부에 와서 계약하게끔 하는데 이런 곳이 전국에 수두룩해요. 네. 인위적으로 가격을 설정하지 말고 시장 경제 흐름에 맡겨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자기네들 인기 위주로 가격을 높게 설정해가지고 그걸 진행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네. 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조합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그 지역의 지부장들이나 협회장들 본인들 인기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개인 택시 조합은 어디거나 3년, 4년에 한 번씩 회장 선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시 나와야 되는데 개인 택시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한테 개인 택시 넘버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아무래도 다음에 나올 때 지장을 받으니까 그 금액대를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는 거죠. 예. 개인 택시 조합에서 가격을 정하거나 담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 거네요. 당연히 제재 받고 과태료도 많이 나오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맡겨야지 인위적인 가격 설정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만약 개인 택시 조합에서 가격을 정하게 된다면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 거고 그 높은 가격에 산 가격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모르지만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많이 내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시장 경제에 맡기는 게 최선책이에요.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님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매매 상사에서 단합을 해가지고 왜 금액이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금액을 높게 설정해가지고 매매 상사에서 그걸 조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율시장 경제에 맡겨서 오르고 내리고는 자의적으로 자율시장 경제에 맡기는 거지 가격 설정하게 되면은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예. 이번 사례 이후에는 개인 택시 조합에서 가격을 정하거나 뭐 담합하는 행위는 안 하겠죠? 그래도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지부장들이 자기네들이 가격 설정한 금액으로 지금도 판매가 가능하고 있어요. 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매매 상사가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부장들이 매매를 관장해서 하는 거예요. 지방 같은 소도시는 개인 택시 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매매 상사에서는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지역 지부장들이 그 매매를 관장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도 가끔 그런 전화가 오세요. 그 지역의 지부장들이 너무나 개인 택시 금액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얘기죠. 자기가 팔라고 내놓았는데 자기 물건은 안 팔아주고 더 늦게 내놓은 매물이 팔리고 그런다고 저희한테 어떻게 해야 그걸 시장을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 금액 가지고 장난을 치면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제소를 하세요. 내가 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예. 네. 대표님, 개인 택시 넘버 가격을 시장 원래에 맡겨야 됩니까? 아니면은 개인 택시 조합이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개인 택시 조합에서 절대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는 거지. 인위적인 가격 설정은 개인 택시 질 향상과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개인 택시 조합의 역할은 뭘까요? 개인 택시 조합의 역할은 우리 조합원님 개개인들의 서류상이나 행정상의 모든 것을 관장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게 개인 택시 조합이지 매매에 개입을 해가지고 금액을 높이고 내리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개인 택시 조합은 조합원님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하는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예. 이번 사례도 개인 택시 조합이 조합원들의 이익 신장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가격대를 높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본인 재산이니까 높이 평가되는데 개인 택시라는 것은 팔고 사는 것 그 자체를 개인 택시 조합에서 관장을 해서는 안 되고 시장 경제에 맡겨야 사는 분이나 파는 분이나 불이익을 덜 당하는 거죠. 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6월 8일입니다. 개인 택시 시세 변화는 없고요. 일부 개인 택시 조합에서 개인 택시 넘버 가격을 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